오늘은 숙제 검사하면서 보니까 질문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오늘 나오는 질문은 다 칠판 설명해주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진도도 꽤 여유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쌤부터 질문할 거 번호 불러주세요. 1027 1061 1047번이요. 1047 1060번이요. 1047 1060번 61번 1052 다 불렀나요? 오케이. 앞불 교과서는 애초에 숙제 양자책을 얼마 없었기 때문에 거기도 질문 다 받아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거고 다가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해도 1교시 내에 질문 다 끝날 것 같고요. 자, 1027번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fx는 인테그랄 x-1의 세제곱 분의 x-3 dx f0은 3 요렇게 되어 있을 때 f2가 얼마냐? 그러니까 애초에 적분을 하기가 어렵게 생긴 모양인 거죠. 적분을 하기가. 맞지? 분수꼴에서.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을 해볼 거냐? x-1의 세제곱이라서 어렵지. 그냥 x세제곱이면 두 개로 찢어주면 끝나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x-1을 t로 치환했다가 돌려놓을 거야. 오케이? x-를 t로 치환하면은 dx는 그대로 dt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분자에도 x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x 자리는 t 플러스 1로 대입한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fx는 인테그랄 분모의 t세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 x t 플러스 1이 들어가면은 t 마이 dt 요렇게 바뀌었죠? dx는 그대로 dt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t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t의 마이너스 3제곱 dt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할 만하지. 그러니까 분모가 다항식이 되었을 때 편해지는 부분입니다. 다항식일 때는 불편했는데 이건 또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이런 치환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아무 3차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모가 아무 3차인데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다 1을 더해주면 t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플러스 c 자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테크닉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원래 내용으로는 t자리를 갖다 다시 x마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케이? t자를 x마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 정도는 바꾸는 게 크게 안 어렵기는 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할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 문제에서는 f0은 3이라고 했는데 그 f0이라고 하게 되면 t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 문제가 원하는 게 f2 값이었는데 f2 값이면 t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f0은이라고 할 때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마뿔 1 제곱했으니까 또 플러스 1 플러스 c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게 되니? 자,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요 c자리가 1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럼 계산 마무리해서 문제가 f2는 2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t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다가 C가 플러스 1. 맞지? 그래서 답은 1이다. 어떤 유형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1027번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47번. 1047번. f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탄젠트 x 루트 코시컨트 x dx.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두 점 2분의 파이, 이쪽이 적분상수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6분의 파이, k, 여기가 이제 k 값을 구하세요. 요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얘도 결국에는 적분을 얼마나 잘 해낼 거냐의 문제고요. 자,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땐 기본적으로 일단 루트를 포함해서 치환을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고. 오케이? 그럼 루트를 포함해서 치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얘를 일단 제곱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루트가 사라지도록. 자, 그래서 t제곱은 코시컨트 x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 2t dt는 코시컨트 미분은 코시컨트 코탄젠트지. 코시컨트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dx.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요령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거냐? 이렇게가 여기까지 해서 코탄젠트 마이너스 코탄젠트 dx를 가지고 있지. 맞아? 자, 그럼 그때 여기 코시컨트가 뭐였냐면 t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t분의 2 dt라고 할 수 있습니다. t분의 2 dt. 자, 그러면은 여기서 fx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 루트 코시컨트 x를 갖다 t로 치환했으니까 여기 t. 그 다음에 요게 t분의 2 dt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우리는 2를 적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2t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다시 원래식으로 돌려놓자.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자, fx는 2 루트 코시컨트 x 플러스 c.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의 역수니까 그대로 1이 되죠. 맞니? 그래서 f 2분의 파이가 2뿔 c가 될 건데 얘가 2가 된다고 하니 c는 0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0으로 날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건 f6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사인이 2분의 1이라서 얘가 역수로 2가 되지. 맞지? 자, 그래서 남는 건 2 루트 2. 자, 요렇게다. 자, 요렇게 1047번 해결했고요. 1052번. 1052.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 파이의 값은 문제가 원하는 거는 f 파이 애플 파이 아니고 f 파이. 아무도 드립에 반응해 주지 않고요. 나는 다음 조건을 쓰기로 했어요. 자,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g 프라임 fx는 사인 x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면은 얘가 뭐냐? 얘가 f 프라임 x 분의 1인 거지. 역함수 이거. 맞지? 그러면은 이 모양은 양변 역수를 좀 취하면 fx 분의 f 프라임 x는 사인 x 플러스 2 요렇게 되죠.
맞니?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뭘 할 거냐? 적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거야. 뭐냐? ln 절대값 fx로 적분이 되고, 오케이. 그러면은 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x 플러스 c. 자,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나 조건에 f0은 1이라고 있었으니까 여기 양쪽에 이제 0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좌변이 0, 우변이 코사인 0은 1, 여기 날아갔고 플러스 c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c가 마이너스 1이 되었고요. 자, 이게 마이너스 1.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가 f 파이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양변에 파이를 넣고 시작해도 되고 식을 좀 정리한 다음에 넣어도 돼요. 나는 그냥 넣을래. 그래서 ln 절대값 f 파이. 자, 요렇게 나오게 되면 요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2파이 마이너스 1 요렇게 날아갔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절대값 fx가 f 파이가 2의 2파이 제곱 요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게 뿔이냐 마냐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뿔이냐 마냐. 그거를 갖다가 문제에서 얘기한 자리가 없네. 근데 보기 모양상 뿔로 가는 게 지금 당연한 상태가 됐지. 개념적으로 양수인 거를 판단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F0은 1. 어서 오세요. 얘도 요 상태로 봐도 되고, 이제 요 상태로 봐도 되고, sin x 플러스 2는 항상 1 이상이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분자와 분모의 부호가 같지. 이거 맞아? 여기까지 맞아요? 분자와 분모의 부호가 같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fx가 뿔과 마가 모두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얘가 뿔 마가 바뀔 때 얘가 뿔 마가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 이해돼요? 얘가 뿔에서 마로 넘어갈 때 얘도 뿔에서 마로 넘어가야 돼. 이해되니? 근데 얘가 뿔에서 마로 넘어가면 그 값이 나오게 돼 있잖아. 맞아? 증강함수가 뒤집혀가지고. 그럼 그 값이 나올 때 부호가 바뀔 수 있냐? 접하게 돼 있지 그 부호가 바뀔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하고 동시에 부호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이제 한 가지 부호를 쭉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니? 동시에 부호 바뀌는 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 F0인 1 해서 양수 숫자를 딱 주게 되는 순간 얘는 처음부터까지 다 양수라는 얘기야. fx도 f'x도. 양수고 증가만 하는 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 있는 모양처럼 f 파이는 2의 2파이 제곱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디테일까지 따지지 않아도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보기 중에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이 있으면 이제 몇 분 빠지게 될 수도 있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확인한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fx분의 f'x가 항상 양수였으니까 부호를 바꾸려면 둘이 더 동시에 바꿔야 되는데 fx와 f'x가 같은 시에다 부호를 동시에 바꿀 수가 없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1052번 해결해 봤고요. 민정이 숙제 다 하셨고요. 네. 넘어가 보자. 다음은 1060.
범위는 0에서 파이 잠깐만 이거 아니지. f 프라임 x가 1만 2의 x제곱분의 1 f2 빼기 f1. 자, 요렇게 되면 적분 상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분 상수끼리는 빼면서 날아가게 될 거니까. 맞지? 문제는 여기서 fx가 인테그랄 1만 2의 x제곱분의 1 dx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적분하기가 어렵더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적분하기가 어렵더라. 자, 그럼 얘를 갖다 적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없던가? 분자 분모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이렇게 곱해요. 자, 이게 원래 모양이 이제 왜 힘들었냐? 분자에 분모에 미분이 있어야지 적분이 되는데 이거 없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2의 x제곱을 곱합니다. 얘가 플러스 x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2x였으면 마이너스 2x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3x였으면 여기 2의 마이너스 3x제곱을 곱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되지. 그럼 분모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이 상태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하나만 더 달아주면 얘는 이제 ln 절대값으로 적분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ln 절대값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자, 뒤에 플러스가 있을 건데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뺄 거니까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f2 빼기 f1을 계산하자면 마이너스 ln 절대값 2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마마뿔 ln 절대값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 자, 요렇게 됐겠지.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좀 완성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ln 절대값 얘가 분모로 내려가지 2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1 맞니? 얘가 분자로 올라가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 근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남겨두진 않을 겁니다. 분자 분모에 2의 제곱을 갖다 곱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ln 절대값 1만 2의 제곱 분의 1만 2에다가 1만 2 자, 맞냐? 맞지? 하나만 구매하면 요 상태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분 한번 해가지고 또 틀렸어. 이상하다 했더니 2마이 근데 절대값 내부라도 부호를 틀려서 별 상관없긴 하거든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요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에 2 플러스 1이 이렇게 남는데 요 녀석 어차피 절대값으로 플러스로 바꿔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문제가 원하는 답은 ln 2 플러스 1분의 2 자, 요렇게 쓰셔도 되고 1 마이너스 ln 2 플러스 1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객관식이고요. 요 모양은 답이 1번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일단 뭐 여기 마무리 정리도 마무리 정리인데 여기 초기 도입 요거 이해되니? 분자가 상수항밖에 없다. 이 지수구조 분모가 지수꼴인데 분자 상수항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요렇게 여기 x 앞에 부호 반대인 걸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시면 풍미분이 분자에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1061번. 자, 0 x 파이 fx는 인테그랄 사인 x분의 1 dx에 대하여 f 2분의 파이는 0 일 때 f 3분의 2파이가 문제가 원하는가. 자, 일단은
1061 요 문제를 내가 자력으로 풀었다. 해설지에 도움 없이. 오, 어떻게 풀었어? 그냥 사인 제곱, 분자 분모에 사인을 하나씩 곱했어. 그래서 분모에 생긴 1마 코사인 제곱을 가지고 코사인을 치환했어. 오, 멋진데. 그런 생각 어떻게 했지? 사실 요거 안 배우면 원래 되게 힘든 녀석이란 말이야. 안 배우면 힘들다. 분자 분모에 사인을 하나씩 곱할 생각을 한다. 이것도 아주 좋고요. 자,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는 걸로 선생님은 보통 들어가냐면 여기에 코사인 0제곱 x가 숨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사인 0제곱 x가 숨어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서 곱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치환하게 돼 있냐? 짝수차를 치환하게 돼 있다. 홀수차가 그거 이제 치환 적분에서 적분 변수 바꿔주는 과정에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 이라고 일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코사인 x를 치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fx가 모양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사인 제곱 x분의 1 dt.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아직 이 상태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분 변수를 t로 바꿨잖아.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줘야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가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주자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이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가지고 이 자리에 t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t. 자, 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는 요렇게 치환해서 이 모양을 만드나 분자 분모에 사인 x를 곱해서 분모에 1마 코사인 제곱을 만들어갖고 치환을 하나 여기 오면 이제 똑같아져요, 식이. 오케이. 도입은 조금 다르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 오면 이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뭘 해야 되게 생겼냐? 인수분해하고 부분수하고 해야 되게 생겼지. 자,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분자에 1차가 좀 있으면 이걸 갖다가 바로 분모 치환해서 ln 절대값으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얘가 분자에 1차가 없으니까 분모를 갖다가 부분분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해서 부분적분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다 2분의 1이 좀 튀어나오고요. t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t 플러스 1분의 1. 자, dt. 자, 요렇게 생깁니다. 그게 되나요? 자, 그래서 적분 계산을 마저 하자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에 ln 절대값 t-1 플러스 ln 절대값 t 플러스 1 플러스 c. 자, 요렇게 됐죠. 자, 요게 문제가 원하는 답을 내는 데에서는 다시 요 테크닉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식을 원래대로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냥 t자리에 바로 대입하는 걸로.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부정적분을 좀 완성하는 것 자체를 연습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2분의 1에 ln 절대값 너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하나. 자,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c. 자, 요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얘가 2분의 1에 ln 절대값 뭐가 됐냐? 코사인 x 플러스 1분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자, 이 상태까지만 정리해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얘를 뭐 이걸 알아보는 거냐? 탄젠트 반각 공식이다. 탄젠트 제곱 2분의 x다. 여기까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미 절대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여기는 제곱을 앞으로 내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래니. 그래서 부정적분의 최종 형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일반적. 내가 볼 때 이 상태가 가장 간단한 모양. 대입하기도 좋고 마지막에 함수 갖고 하기도 좋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적분상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f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건 1이고요. 그럼 ln1은 0불 c 자 이렇게 됐고 얘가 0이라고 나왔고 맞니? 자 그러니까는 c 자리가 0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가 원하는 건 f3분의 2파이였으니까 f3분의 2파이를 하면 ln 절대값 탄젠트 2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 그럼 루트 3 맞지? 그럼 ln 루트 3이라고 쓰셔도 되고 2분의 1 ln 3이라고 쓰셔도 되고 사실은 ln 루트 3보다는 2분의 1 루트 ln 3이 좀 더 표준에 가까운 모양이라 하겠다. 이해되니? 자 요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결국에 sin x분의 1을 적분하는 방법은 사실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오케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을 골라도 그렇게 편하고 싶진 않다. 아, 난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요로 골라봤자 어차피 그것도 피곤하다. 오케이. 그래서 sin x분의 1이 많이 어렵다. 그러면은 코사인 x분의 1이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비슷합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센 질문 다 됐죠? 맞불 교과서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맞불 교과서에서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956 969 966에 2번 일단 다 불렀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세 개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56번부터요. 얘는 직접 적분을 안 하는 게 편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요렇게가 y는 로그 ax 자 요렇게가 y는 로그 b의 x 자 거기서 요렇게 p 요렇게 q 가지고 넓이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자, 그때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의 넓이를 각각 알파, 베타,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가 원하는 건 베타분의 알파. 이 표현 때문에 실제로 적분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적분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베타라고 하는 넓이는 인테그랄 p부터 q까지 로그 b의 x dx고요, 그죠? 맞지?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랄 p부터 q까지
로그 A의 x dx에서 베타를 이렇게 뺀 거지. 맞아. 이게 되니?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녀석을 갖다가 적분을 할 때 일단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냐면 밑변화 공식을 쓰면 얘는 ln b분의 1 p부터 q까지 ln x dx 자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이 녀석을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s라고 표현하기로 해요. 왜 되니? 그게 답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도 ln a분의 1 p부터 q까지 ln x dx 빼기 자 ln b분의 s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도 s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가 베타분의 알파냐 알파분의 베타냐 베타분의 알파 요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양변을 베타로 나누게 될 건데 그게 누구냐면 ln b분의 s지.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 ln b가 분자로 올라가고 ln a가 분모로 내려오고 여기 s는 약분됐고 여기 s 약분됐고 여기는 전체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됐고 맞니? 자 그럼 이 녀석을 다시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 로그 a의 b 빼기 1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원하는 모양은 요게 3번 이해되니? 자 실제로 적분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문자 모양만 더 난잡해지죠. P랑 Q가 숫자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x, ln x 빼기 x에다가 p 대입한 거, q 대입한 거 뺀 거식을 쓰고 있으면 s로 줄여 쓴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생겨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적분 계산을 하지 않는 게 더 편하겠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956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966번에 2번이에요. 어렵네. 근데 이 문제가 질문 수가 왜 그렇게 별로 안 많지?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대략 이런 느낌으로 생겨 있다고 해요. y는 x sin 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자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만들어 놓기로 했고요. 자 그때 여기서 요렇게 y는 k가 들어가서 두 영역으로 나눴는데 자 A 영역, B 영역으로 나눴는데 그 A와 B의 넓이가 같더라. 일단 피곤하다고 생각된다면 진짜로 이 넓이를 구하고 진짜로 이 넓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식을 짜던가요. 한 가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은 그냥 0부터 k까지 x sin x dx를 하면 될 건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직사각형에서 k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sin x dx를 갖다가 적분한 걸 빼가지고 맞지? 그게 같다 해서 넘겨야 되겠지. 혜인이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지? 자, 나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공통인 부분을 넣어서 여기지? 오케이. 그러니까는 A 여기를 C라고 하면 A 뿔 C하고 B 뿔 C가 같다. 요거지. 그러면은 B 뿔 C면 그냥 직사각형. 맞지? A 뿔 C면은 그냥 전체 정적분이지. 그러니까 K를 끼워놓고 계산을 정적분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직사각형에서만 K가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sin x, dx를 계산을 할 거고요. 요게 뭐랑 같으면 되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가로 곱하기 세로 2분의 파이. 자, 요렇게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적분을 갖다 이제 부분 적분으로 하는 게 맞겠고요. 그죠? 맞지? 그러면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x, 코사인 x. 자,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플러스로 뒤집어지고 x 미분하면 1, 0부터 2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자, 그러면 얘가 그냥 바로 얼마라고요? 이거 바로 얼마? 그렇지. 요건 요렇게 좀 넘어가 주라고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때문에 0, 0 대입하게 되면 x 때문에 0. 그래서 이쪽 0이고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게 는 1이 돼버린 상태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 보자. 어떤 순서로 하는 게 빠르겠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는 파이분의 2 넘기고 넘겨서 k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자, 요렇게 문제가 원하는 k 값이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다른 방법으로 하자면 말 꺼내는 순간 너무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를 갖다가 fx라고 하고 f 인버스를 g라고 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gy 마이너스 k dy 는요? 요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거든요. 오케이.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거랑 똑같은 식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gx를 못 구하잖아. 맞지? 못 구하니까는 요거를 갖다가 여기보다 조금 뒤에 있는 그 역함수 넓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대칭으로 넓이를 구하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서 오케이. 그걸 통해서 이쪽 넓이를 구하고 여기는 계산해 보면은 그냥 결국에는 2분의 파이 k 요렇게 돼서 넘기면 결국 그 내용이 된다. 이거랑 결국 비슷한 식이 된다. 오케이? 아무튼 근데 이제 인식은 좀 통일시키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쪽 그 넓이가 같다 유형은 전체적 정적분을 0으로 만들어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인식하자면 저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식을 인식해도 되기는 할 거다. 이해되나요? 납득? 오케이.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966번에 2번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969번. 자, 2등분. 자, 곡선 y는 a 코사인 x 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y는 sin x가 2등분을 한다.
y는 a 코사인 x,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는 a. 그림상 a가 1보다 커 보여요. 일단은 양수라고만 써두긴 했는데, 자, 이 넓이를 y는 sin x가 2등분을 한다. 자, 그러면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적분하면 딱 1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a 대있으니까 전체 넓이는 a입니다. 채연아, 오우, 아주 깊이 잠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a, 여기가 2분의 a, 요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지?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여기지, 이게 지금 뭐냐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얘를 하나 잡아주고 이걸 갖다가 아마 연립방 형식으로 해결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세타라고 할까? 자, 그러면 이쪽에 하나를 적분할 거냐, 이렇게 두 개를 적분할 거냐는 취향. 근데 나는 이쪽에 하나를 적분하는 걸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편. 오케이.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가 생겨야 되냐?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 a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같다. 일단 이걸 하나 만족을 하게 된다. 얘를 갖다가 변형을 해서 a는 탄젠트 세타.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편할지 아닐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써둔 겁니다. 요거 됐니?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세타까지 a 코사인 x 빼기 사인 x dx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값이 얼마로 되냐? 2분의 a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은 a 사인 x 마마뿔 코사인 x, 자 0부터 세타까지, 자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a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되지. 코사인 0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2분의 a 요렇게 될 거다. 요게 됐나요? 어떻게 넣어도 별론데? 한 번에 다 없애기가 힘들어. 결국에는 이 상태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a라는 문자는 일단 사라져주지. 대신 이제 사인 코사인이 섞여있는 식?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우선은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2분의 1 탄젠트 세타. 자, 이 상태. 여기 됐니? 자,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변에 코사인 세타 하나씩 곱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 좀 줄여 씁시다. 자,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 마이너스 코에다가는 2분의 1 사. 맞니? 자, 그럼 다시 얘는 뭐가 되냐? 1이 됐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제곱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누구를 어떻게 남겨서 제곱하는 게 좋을까? 이러든 저러든 별로 예쁘진 않은데. 1마 2코 뿔코 제곱은 4분의 1 사제곱. 자, 이렇게 하자.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녀석을 1마 코 제곱으로 가겠지? 맞아요. 자, 양변에 4 곱해서 4마 8코 플러스 4코 제곱은 1마 코 제곱 넘겨서 5코 제곱 마이너스 8코에 플러스 3은 0. 맞니? 그러면은 1, 5, 1, 3, 마 코사인 세타는 1 또는 5분의 3인데 여기도 뭐가 말이 맞겠냐? 당연히 5분의 3이 말이 맞지. 그죠? 납득? 자, 어떻게 확인할 거냐?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와야 돼. 양변제곱을 안 했나? 양변제곱을 했지? 여기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은 코사인이 1이면 사인이 0인데 여기서 부호가 안 맞지, 그치? 양변 등식이 안 맞지? 잠깐만. 코사인이 1이면 사인이 0인데 맞네? 맞잖아.
상황상 답이 아니될 뿐이지. 코사인이 5분의 3이면 1마 5분의 3, 5분의 2, 5분의 4. 그것도 말이 맞고. 식으로는 말이 맞네. 어디서만 말이 안 돼? 다시 돌아갔을 때가 문제인 거지. 코사인 값이 1일 때 탄젠트는 정의되지 않은. 오케이. 이해되니? 그림상으로도 사인이 여기를 세타가 여기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맞지? 암튼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A 값은 3분의 4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969번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어디 보자. 1교시가 테스트 볼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남은 거 아니라서 진도를 조금 개념 설명해두고 2교시 테스트 보고 맞아 좀 진도 나가고 요런 순서로 진행을 합시다. 네 번째 부피. 자, 수투에는 부피가 없죠. 맞지? 수투에는 부피가 없어. 부피는 미적분에서 처음 배우는 거죠. 자, 원래 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 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근데 이 개념을 갖다 확장을 해보니 부피 구하는데도 쓸 수 있겠더라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부피를 구하는데도 쓸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실제 부피를 구하기 전에 뿔 부피는 앞에 몇을 곱하게 돼 있지?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 곱하게 돼 있지? 왜 3분의 1인지 알아요? 왜에 대해서 의심 가져본 사람 없나요? 왜 삼각형이 2분의 1이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왜 뿔부피는 3분의 1일까요? 2분의 1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 안 해고. 중학교 때 처음 배우냐?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냐? 뿔부피. 원뿔, 다각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처음 배우나? 어쨌든. 그거를 갖다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든 중학교 때 처음 배우든 처음 배울 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기둥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밑면의 넓이가 똑같은 뿔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럼 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걸 갖다가 기둥 모양의 그릇에 이렇게 옮겨 담아요. 그러면 기둥 모양의 그릇에 3분의 1만큼 차요. 가 개념 설명이에요. 수학이라는 느낌은 안 들죠. 자, 그런데 요런 시스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게요. 원래 수학도 보통은 탐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3분의씩 나오는 규칙이 있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원주율을 갖다가 대략 3 정도로 계산해서 썼다고 해요. 그러면은 파이랑 약간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얼토당토하는 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집트에서는 그걸 갖다가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거냐? 그게 아니고요.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로 감아보고 지름이랑 비교해보고 줄로 감아보고 지름이랑 비교해보고 원의 크기를 크기든 줄이든 여러 개를 해봐도 비율이 거의 대부분 일정한데? 라고 하면서 경험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고대에서 많이 발전한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수학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피라미드를 짓고 막 그랬단 말이지. 자, 아무튼 그래서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수식으로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원뿔을 좀 만들었어요. 원뿔
반지름 길이가 R이고요. 높이가 H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이 부피가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 다들 중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이건 중학교 야간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중학교 검정고시 통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케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왔든지 이거 모르진 않을 겁니다. 아니야? 까먹었어?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3분의 1이라는 수가 붙는 것이냐, 하필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없단 말이야. 왜? Y에 대해서.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넓이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구분 구조법을 써 볼 건데요. 결국 비교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제 기둥이었단 말이야. 기둥은 그냥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끝. 이게 딱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높이를 이렇게 n등분을 할 거야. 높이를 n등분. 자, 그러면은 여기 한 칸이 뭐가 될 거냐면 n분의 h가 될 거예요. 한 칸당 n분의 h. 오케이. 그래가지고 밑면에 평행한 평면을 싹싹싹싹 다 자를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잘라놓은 한도막을 살짝의 오차가 있지만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부피를 시그마 원기둥 요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오차가 있는 상태잖아. 그럼 그 오차를 갖다가 또 어떤 식으로 없앨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없앨 거야. 그리고 이게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그때 이 반지름 길이는 뭐라고 할 거냐? 여기 높이는 n분의 h인데, 자, 이게 k번째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요게 n분의 kh가 되겠지? 오케이. 이 전체 h하고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닮은 비가 n분의 k 대 1이야. 맞니? 맞지?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도 n분의 kr이 되겠지? n분의 k 대 1이니까 닮은 비가. 이거 됐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원기둥의 요 부분의 넓이가 요거 제곱 파이에다가 n제곱 분의 k제곱 파이에다가 r제곱까지 파이를 어디다 쓰든지 간에 크게 상관없지만, 자, 요렇게 밑면 넓이, 그 다음에 높이가 n분의 h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 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나와 있는 애 중에 r제곱 파이 h 파이 r제곱 h는 여기까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n도 k도 없으니까요. 오케이. 자, 근데 분모에 생긴 n세제곱은 요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됐나요? 그러면은 시그마 안에는 누가 남아있게 돼 있냐? k제곱 이렇게 남아있게 돼 있지. 이래요.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요게 우리 그 2차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6분의 1로 시작해도 6분의 1이 될 거 같으면 얘가 극한이 3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로 수렴을 해서 뿔 부피는 앞에 3분의 1이 붙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나요?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정적분이랑 이제 비교를, 넓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넓이는 A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하죠. 우리 구분 구조법 했던 y는 x제곱 그래프랑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 fx가 담당하던 건 뭐였냐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이죠.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 그리고 뭐든 다 일정했냐? 가로가 일정하지. 이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한 게 누구냐면 여기서 이 높이야. 맞지? 뭐가 바뀌냐면 밑면의 넓이가 이 각각마다 다른 거지.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요 fx가 결론적으로 적분에 요렇게 fx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맞지? fx 함수값. 그게 세로 역할을 하면서. 이해되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엔 부피가 될 때는 이 밑면의 넓이를 표현하는 함수가 나타나게 될 거다.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어서 sx라고 표현을 하자. 이해되니? 기둥 밑면인데, 자, 이게 지금 설명에서는 기둥 밑면으로 표현을 했는데, 기둥 밑면. 문제에서 밑면을 다른 데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동을 줄기 위해서 여기서 용어를 다시 정리할 겁니다.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할 거냐? 단면적.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만들었잖아, 이렇게. 입체도형을. 맞지?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자른 면.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무슨 관계가 생기냐면 이렇게 자를 때 우린 함수를 만들면 여기 높이 방향 얘를 갖다가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x축으로 만들어요. 오케이? 그럼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x축의 수직이 되는 거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y축의 수직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sx가 아니라 sy로 만들고 이제 y로 정적분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z축을 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입체도형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SZ가 되는 거고 Z축 따라 정적분하게 되는 거고요. 네, 흔하게는 보통 X축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어쨌든 X축의 수직이면 SX, 오케이?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기는 그 넓이, 오케이? 그걸 갖다 단면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피는 A부터 B까지 그 단면적 SX를 적분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가 된 겁니다. 이해돼요? 납득? 자, 여기서는 사실은 정적분의 정의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쳐줘야 되잖아. 얘는 안 쳐도 돼. 왜게? 원래 넓이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설명할 때 fx를 세로 역할이라고는 했는데 원래 fx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함수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이게 x축 아래로 되어 있으면은 길이로 바꾸기 위해서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지. 오케이? 그런데 얘는 sx로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0 이상이야.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어떤 넓이 공식을 써가지고 만들었든지 간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이 sx를 그냥 문자식으로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잘라서 만들어야 되게 되는 경우에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원, 반원 뭐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표현을 할 거야. 그럼 거기서 한 변의 길이 또는 반지름 길이를 담당할 함수를 제시할 겁니다. 이래니? 그럼 그 제시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sx라고 하는 단면적 넓이를 구해서 원하는 구간에 정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찌되면 종이 치고 그 다음에 2교시에 마저 예제를 보고 싶은데 왜 종이 안 쳐? 6분이나 남았네. 7분이나 남았네. 그래도 잠깐 그 예제는 2교시에 테스트 본 후에 볼게요. 시간이 약간 남은 동안 설명 들은 거 정리하거나 쌤을 좀 풀거나 해주시고요. 자, 2교시 부피 예제 몇 개 보고 합시다. 496쪽 마플 개념이킹 1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도형을 갖다가 좀 이상한 느낌으로 그려놔가지고 오히려 1번인데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깊이가 x라고 할 때 그릇인데 수면은 반지름 길이가 루트 ln x 플러스 1인 원이 된다. 자, 그러니까는
보통 문제가 도형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도형을 갖다가 그냥 말로 치고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 원인데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럼 문제가 깊이가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점점 깊어져가지고 깊이가 2마1일 때 부피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x축이 어디고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sx라고 하는 애가 반지름 요런 원이라고 나와 있는 셈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ss가 ln x 플러스 제곱하면서 루트 풀리고 여기다가 파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깊이가 2마1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갖다가 얼마큼 적분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0부터 2마일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다. 이게 지금 납득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처음에 하나 남으면 이제 깊이가 0이잖아요, 그죠? 맞지? 그럼 거기서 물을 점점 부으면 이게 점점 깊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면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바닥이 0이고 수면이 높이 느낌으로 2마일이고 요런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0부터 2마1까지 ln x 플러스 1 파이 dx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다. 자, 파이는 애초에 미리 좀 인테그랄 바깥으로 좀 내보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적분을 해야 돼? 부분 적분을 해야 되지, 그지? 맞아. 자, 그러면은 얘는 파이. 자, 중괄호 들어갔고, 자, 1을 적분해서 뭐라고 할 거야, 예린아? 여기 있는 1을 적분해서 뭐라고 할 거지? 그렇지. x 플러스 1. 자, 요렇게 적분을 해주는 게 좋죠. 왜? 이따가 이거 마이너스 1타 요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약분되기 좋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딱 1dx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약분돼가지고. 자, 그래서 0부터 2마1까지 0부터 2마1까지 자, 요렇게 됐고, 자, 그럼 파이에다가 2마1을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2 에다가 여기가 1 맞냐? ln 2가 돼서 1. 자,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0이 아닌데 ln 1이 0이죠. 그래서 생략.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그럼 이건 1을 적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간격만 있으면 되지. 간격만 1에다 곱해주면 되죠. 그럼 그 간격이 2마1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요게 2 빼기 2는 날아갔고 플러스로 바뀌었고, 자, 부피가 파이다. 이해되셨나요? 오묘하게 생긴 곡선 모양의 그래프 밥그릇이었는데 부피는 정확하게 파이로 딱 떨어졌습니다.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이 좀 더 부피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형태의 유형인데요. 문제가 그림도 주고 있지. 자, 입체도형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기하 시간에 입체도형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봤죠, 이제. 자, 여기서 y는 루트 코사인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y는 루트 코사인 x 그래프. 자, 루트가 자꾸 들어오는 이유는 얘를 제곱했을 때 예뻐라고 지금 루트가 자꾸 들어오는 거지. 넓이할 때 제곱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자, 0 이상 범위 제한을 하는 느낌으로 다 만들어지게 된 거죠. 루트 내분 0 이상.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얘를 밑면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밑면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결국 얘는 이걸 x축으로 자른 단면이 뭐가 될 거라고 했냐면 요렇게 정사각형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맞지?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결국 x축의 수직인 면이잖아요. 그렇게 자른다고 이미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그 녀석 한 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밑면으로 하는 도형이라는 게 그렇게 그 밑면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밑면으로 하니까 높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되죠? 여기서 밑면이라는 표현은 이 곡선이 이 한 변의 길이를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 자 그럼 그걸로다가 이 상황에서 SX를 갖다가 만듭시다라고 하게 되면 정사각형에서 얘를 그대로 제곱해서 그냥 코사인 X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체 부피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를 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암산 것입니다. 얼마예요? 요즘 예제로 할 때 이거 되게 자주 나오네. 얼마죠? 2 끝났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내용이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곡선 모양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고요.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도 없는 느낌으로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지? 마플 개념 익힘 3번. 자, 3번은 2번과 내용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자, y는 루트 x제곱 플러스 x분의 lnx의 전체 제곱 이 녀석과 x축 및 두 직선 x는 1, x는 2 x축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얘가 한 변을 담당을 할 거다. 오케이? 한 변을 담당을 할 거다. 여기 x는 1부터 x는 2까지가 결국은 정적분 구간이다. 이런 뜻이래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정사각형 x축 수직 단면 정사각형. 그리고 사실 곡선 기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문제 유형이 돼요, 사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1부터 2까지 정사각형이가 딱 제곱만 하면 끝나게 되는 거지. 물론 정삼각형이면 4분의 3 정도 곱해주셔야 되겠고요. 원이면은 파이 정도 좀 곱해주셔야 되겠고요. 조심할 때 이제 원이 얘가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되는 경우가 있어. 요런 곡선 주는 게. 그럼 나누기 2 한 다음에 제곱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요렇게 하고 제곱해서 얘가 x제곱 플러스 x분의 ln x의 전체 제곱 dx. 자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이 들어가 있잖아. 원래 보편적으로 주로는 부분적분인데요. 딱 언제만 치환적분한다라고 했냐면은 요렇게 돼 있을 때만 치환적분한다고 했어요. 분모에 x 하나. 오케이. x 2차도 3차도 아니고 딱 x 하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정적분 때는 공식화를 쓰도록 하겠지만 정적분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3분의 1 x 세제곱 1부터 2까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뒷부분은 그냥 진짜로 치환적분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ln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x분의 1 dx는 dt.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인테그랄 t 제곱 dt.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3분의 1 t 제곱으로 똑같은 모양이 되겠지만 뭐만 달라지냐? 아래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ln은 0이고 ln2는 1이고 맞니?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1, 2의 세제곱 빼기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얘는 3분의 1. 그럼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2의 3분의 2의 세제곱이라고 쓰는 게 더 나은가? 아무튼 취향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딱히 어려울 건 없죠? 자, 어려운 건 누가 어렵냐면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플 개념 익힘 4번과 같은 유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시한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전을 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쉬웠던 거는 왜 쉬웠냐면 문제가 x축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단면적을 만들 도형 자체를 다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는데 자, 마플 개념 익힘 4번. 얘도 굉장히 유명한 기출문제예요.
윗면보다 아랫면이 더 원스럽게 잘 그려줘야 되는데. 자, 원 기둥이 있었습니다. 얘를 갖다가 숫자가 아니라 A로 줬어요. 여기는 2A라고 줬는데 문제 내용상 2A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루트 3A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쪽보다 길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를 갖다가 이 밑면에 중심을 지나고 바닥과 60도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른다. 사실 이거는 기하를 하지 않았으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기는 해요. 밑면이랑 60도 각이 무슨 뜻이에요?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기하를 하면 이면각이라는 걸 또 배우니까요, 그죠? 맞지? 자, 요렇게 잘라면 이게 자, 요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수직 이면각 표시 뭔지 알지? 기억나지? 안 나나? 너무 오래됐나? 자, 아무튼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두 도형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작은 쪽을 갖다가 T라고 하고, 자, 얘는 좀 친절해. 얘를 갖다가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하자. 실제로 기출은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얘를 구하라고 했지. 오케이. 그럼 바로 이 아래쪽 작은 쪽 T라고 하는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원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이 지름을 X축으로 잡고 문제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오케이. 그래야 단면적을 갖다가 일관되게 좀 편하게 식을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럼 그때 단면적은 어떻게 나와?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요렇게 요 각이 6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했던 문제들처럼 요 원이 원방 정식이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함수가 되게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원래 우리는 원방 정식을 갖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으로 짜겠지만, 자, 요런 느낌으로 다시 정리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y좌표를 갖다가 한 변으로 쓸 수 있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그게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뭐가 되냐? 밑변이 됩니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문제마다 여기 각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거는 탄젠트 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탄젠트 60도가 얼마죠? 루트 3. 자, 그러니까는 요 길이가 루트 3,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sx라고 하는 그 단면적이 2분의 루트 3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루트 풀리면서 여기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할 건데 결국 이 도형의 왼쪽 끝에 x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죠? 오른쪽 끝에 도형의 x좌표는 a가 되겠지, 원화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맞지? 자,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분의 루트는 좀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요.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dx, 자, 요렇게 되시겠다. 왜 되니? 그럼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눈치채줬으면 좋겠다. 뭐냐? 기함수, 우함수? 우함수지, 그지? 우함수니까 얘를 갖다가 루트 3배의 0부터 a까지로 바꿔주면 계산이 더 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a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a까지. 자, 요렇게. 자, 그래서 루트 3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이 되면 3분의 2a 세제곱이니까 3분의 2 루트 3 a 세제곱. 자, 보통 끝까지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 사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을 거고요. 이해되니?
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제일 이 문제의 어려운 부분은 x축을 어디다 둘 것인가입니다. 이해되니? 그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물론 두 번째로 어려운 건 그럼 그 단면적은 어떤 도형이 나오는가 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 그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해 두고 문제 좀 풀고 3교시에 다음 문제 좀 이어나갈게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남겠는데? 지금 2교시잖아 아직. 네. 자, 공부합시다. 이제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트에서 미분으로 속도 가속도 하는 거 했었고, 거꾸로 해가지고 가속도 적분해서 속도 적분해서 위치의 변화랑 거리를 갖다 구분해서 구하는 걸 갖다가 수트에서 다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미분 쪽에서 그걸 갖다가 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걸 미분 쪽에 하는 걸 배웠고요. 그러니까 평면 위의 위치를 갖다가 미분해서 평면 위의 속도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미분해서 가속도를 만드는 거. 속도의 크기가 속력,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력, 요 정도까지 우리는 얘기를 해뒀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평면 위의 속도를 갖다가 평면 위의 가속도를 갖다 적분해서 평면 위의 속도를 만들 수 있겠다까지 크게 문제 없겠죠. 맞지? 그 다음에 평면 위의 속도를 갖다 적분해서 평면 위 위치를 만들 수 있다까지 별 문제 없겠죠. 맞지? 오케이. 자, 그럼 거기서 거리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벡터가 아니라 이제 스칼라란 말이지.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은 거리는 결국에는 A부터 B까지 속력을 갖다가 적분을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속력은 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숫자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위치 상태에서 x를 ft, y를 gt,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미분을 거쳐서 속력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속도 벡터를 갖다가 만들자면, 다 벡터 했으니까, 그지? 자, 얘를 만들자라고 하면 이게 xt, 둘 다 t잖아. f'(t, g'(t). 자, 이 상태가 뭐가 됐냐? 속도죠. 맞지? 그럼 거기서 속력으로 넘어가자면 사실 루트 f'(t) 제곱 더하기 g'(t)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동 거리를 d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d는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출발 시각이지. 얘는 도착 시각이고요. 오케이. 자, 그때 루트 f'(t) 제곱 플러스 g'(t) 제곱 dt. 자, 요 상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게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곡선의 길이.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 y는 fx가 요런 느낌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걸 갖다가 사실 먼저 했지, 그지? 맞지? 그런데 오히려 어떤 건 지금까지 한 적이 없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갖다가 한 적은 없다. 요런 얘기예요.
오케이? y는 fx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길을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이라는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움직임을 갖다가 뭐로 만들 거냐? 위치와 속도로 갖다 다시 변환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이동 거리를 갖다가 재게 되면 이 곡선의 길이가 되는 셈이지. 이해돼요? 그럼 그때 설정을 이 위에 있는 어떤 점 P가 이 X축 방향으로 이 움직이는 이 X를 갖다가 그냥 초당 1씩 움직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X와 T를 매치시켜. 오케이. 그러면 Y는 FT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Y를 보통 GT라고 썼는데 여기서 이쪽이 조금 다르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되니? 자, 그럼 이 녀석은 속도 벡터가 되었을 때 그 속도 벡터가 어떻게 되겠냐? T를 미분했으니까 1이 되죠. 맞니? 그 다음에 FT를 미분했으니까 F'T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1 플러스 F'T의 제곱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곡선의 길이 L은 다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점이 움직인 이동 거리와 같다라는 개념으로 dt, 자, 요렇게 적분하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요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문자를 x로 바꿔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전에 한번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몇 월 모의고사였더라? 6월 모의고사였나? 9월 모의고사였나? 애들이 이제 3학년에 이제 3학년 2학기 들어가서 이제 수능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들 모의고사를 보고 왔어. 그러니까 9월 모의고가 맞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지. 27번쯤에 그러니까 3점짜리죠. 27번이면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거야. 뭐만 했으면 끝나는 문제였냐면 역으로 해석했으면 끝나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라고 준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란 뜻이 나만 해석되면 이제 끝나는 문제였어. 나머지 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지금 곡선의 길이를 의미한다를 못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틀려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공식 모양 여기서 킬러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서 킬러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공식 모양을 까먹으면 답이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 모양들은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예제들을 좀 봅시다. 진짜 문제 풀기가 진짜 막혔는데. 자, 506쪽에 마플 개념 1번 마플 개념 익히기 1번. 자,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거기서 1번은 x 위치 sin t 플러스 코사인 t sin t 플러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y 위치 코사인 t 마이너스 sin t y 위치 코사인 t 마이너스 sin t. 자, 요렇게 주고 t는 0에서 t는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식이 너무 헤비해 보일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 정리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저 상태를 적분한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x' 먼저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자, 미분이에요. 그 적분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y 프라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x 프라임을 제곱하고 y 프라임을 제곱해서 더습을 해야 되죠. 오케이. 그럼 이게 바로 쓰는 것보다 이걸 중간 정리를 해주는 게 적분하기 훨씬 편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1마 2 사인 t 코사인 t. 맞지? 더하기 얘를 적분했을 때 1뿔 2 사인 t 코사인 t. 이게 됐나요? 그러면서 뭐가 되게 쉬워졌냐면 이게 날아가 버렸어. 뭐밖에 안 남았어? 2밖에 안 남았어.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이동거리를 재는데 0부터 파이까지 한 다음에 루트 2dt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얘네니 정리해놨더니 참 별거 없었네 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 되게 헤비했을 텐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루트 2파이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게 되었다. 달랍득?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간단하진 않겠지. x는 ln x는 ln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t 플러스 t 더하기 t분의 1. y는 2분의 1에 t 플러스 t분의 1. 요렇게 돼 있을 때 t가 2분의 1에서 t가 2가 될 때까지 자 움직인 거리를 갖다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정은 똑같아요. x를 미분하면 t분의 1이고요. 그죠? 맞지? 그 다음에 y를 미분하면 2분의 1에다가 1,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자 요렇게 됐죠. 맞지? 그럼 뭐로 넘어가야 되냐?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맞지? 그럼 얘가 좁다. 자, t 제곱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 1마 t 제곱분의 1. 자, 요렇게 제곱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나요? 여기서 뭔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전개했다가 다시 정리해도 되는데. 바로 알아보자면 내가 잘못 알아봤네. 맞아. 이거 맞아. 완전 제곱식. 그렇지. 현재 이 상태가 곱셈 공식의 변형식 상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4분의 1에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의 제곱 요렇게 되는 상태예요. 이거 되니? 알아보면 걔네 좀 더 빠르겠지. 여기까지 답돼?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적분을 뭘 할 거냐? 2분의 1부터 2까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2분의 1 좀 바깥에 있으라고 하고 1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 dt. 자,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ln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ln이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하자면 t, 자 여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t분의 1 2분의 1부터 2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계산이 2분의 1에 2 마이너스 2분의 1. 어우 헷갈리겠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요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에서 2. 자, 요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어느 쪽도 사라지지 않네. 여기도 플러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분의 1. 맞지? 자, 그러니까는 약분해서 2마 2분의 1 하고 문제가 원하는 이동 거리입니다. 이게 됐나요? 오케이. 민진이가 각도선 잘 안 보였겠구나. 선생님 배에 가려가지고. 이제 보여서 문제 없어? 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마플 개념익힘 2번은 문제의 표현은 곡선의 길이인데 아직 이 상태가 아니야. 문제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냈다고 하거든. 그러면 사실 요 문제 유형이랑 마찬가지 상황인 거지. 게다가 문자도 하필 t야. 오케이. 그럼 그냥 여기 이동거리랑 똑같이 푸시면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x가 t 플러스 t분의 1, y가 ln t의 제곱, 거기서 t가 1 이상 2 이하입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정말 이 공식 아직 등장 안 하고 그냥 거리할 때랑 똑같이 그냥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이쪽 보지 마. 이게 아직 이 공식 아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x 프라임을 하면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y 프라임을 하기 전에 얘는 웬만하면 요걸 추천. 오케이? 자, 그래서 미분하면 t분의 2 요렇게. 자, 그럼 여기서 x 프라임의 제곱과 y 프라임의 제곱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은 얘가 1마 t 제곱분의 1의 제곱 빼기 t분의 2의 빼기 더하기 제곱 요렇게 됐는데, 그럼 얘도 지금 상황이 어디랑 어디 있어? 여기랑 마찬가지 상황이죠. 알아보겠음? 여기서 4분의 1만 없는 상태지. 딱. 자, 그래서 얘도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요. 오케이. 그럼 얘도 정적분이 지금 1부터 2까지 루트를 씌워서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의 dt. 자, 요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t 마이너스 2제곱가 마이너스 t분의 1 1부터 2까지. 그럼 2 마이너스 2분의 1 1 들어가면 0 2분의 3 요렇게 문제가 원하는 이동거리입니다. 곡선의 길이입니다 이번에. 오케이. 자, 그러면 마플 개념익힘 3번이 이제 요 공식이 이제 필요한 상태. 요 공식이 이제 필요한 상태. 같은 곡선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매개 변수를 쓰면 그냥 이동거리 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자, 마플 개념익힘 3번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냥 fx 는하고 준다. 그리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자고 한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fx는 3분의 2에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의 2분의 3제곱. 자, 요렇게 주고 0 이상 3 이하 범위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시작이 일단 미분을 할 거고요. 도함수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공식 모양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요거 곱해서 약분 냈고 x제곱 플러스 1의 2분의 1제곱의 승미분이 2x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갖다가 뭘 해야 되냐면 제곱을 해야 돼. 오케이. 1 플러스 요거 제곱. 그럼 그게 다시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4x제곱 요렇게 됐지? 됐나요? 자, 여기에 다시 뭘 씌우냐? 루트를 요렇게 씌워서 제곱 1 더하기 도함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이걸 갖다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dx. 자, 식은 여기서부터는 t로스나 x로스나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공식 모양이 t지만 x로 해도 상관은 없다. 자, 그래서 요게 잘 예쁘게 될래나? 루트
4x 4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 dx니까 얘가 2x제곱 플러스 1 하고 루트가 풀리겠네.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절대값이기는 한데 2x제곱 플러스 1 실수 전범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풀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적분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x 여기서 0부터 3까지 그럼 2, 9, 18 더하기 3 해서 21 이해되니? 자, 요렇게 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곡선의 길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문제 낸 사람이 심혈을 많이 기울였을 거예요. 내는 사람 되게 애쓰지 않고선 답이 이렇게 예뻐지기 힘듭니다. 막 만들면 답이 되게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지금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fx가 2분의 1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요렇게 나와 있었고, 자, 마이너스 1 이상 x1이야. 이거는 왠지 기함수 없수도 한번 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얘도 지금 다시 곱셈공식 변형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던 느낌으로 쓰게 될 걸로 보여요. 자, 일단은 f'x를 했을 때 2분의 1에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맞지? 그러면은 1 플러스 요거 제곱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울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에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자, 이렇게 됐으면 정확하게 곱셈공식 변형식 모양입니다. 이래요. 자, 그래서 얘가 4분의 1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적분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루트를 씌워야지. 오케이? 적분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루트를 씌워야 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2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dx. 자, 요렇게 되면 얘 따로도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닙니다. 얘 따로도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 놓으면 우함수, 빼면 기함수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fx와 f-x 꼴로 만들어서 이걸 더하거나 빼게 되면은 기함수나 우함수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오케이? 원래 fx가 기함수 우함수 성질이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라고 하더라도,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우함수였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자, 그러면 얘가 적분하면서 다시 2의 x제곱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x제곱 0부터 1까지라고 하게 되면은 2 빼기 2분의 1을 한 다음에 0 들어간 게 딱 0이지 다시 1 빼기 1 해가지고 맞니? 그래서 그거 생략 해서 요게 문제가 원한 곡선의 길이다. 할만하죠? 뭐 그렇게 빡센 자리는 없지. 여기서 킬러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요. 자, 물론 어디도 킬러 문제는 안 나오냐, 정적분과 급수도 킬러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처음 했을 때 좀 더 어려워하는 느낌이 들고, 요 녀석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느낌은 안 들어요. 자, 요렇게 해서 필요한 진도를 다 나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뒤에 막 여러 가지 곡선얘기 이런 거 좀 할까? 사이클로이드 이런 거? 사이클로이드? 팔자춤? 별게 다 있네. 자, 아무튼 자, 일단 그러면 이 넉넉하게 남는 시간 동안 내 숙제를 열심히 해보기로 해요. 2시간 동안